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일단 순서대로 Q&A를 진행하기 전에 오전에 이제 Q&A 올려주신 분들 중에 좀 빨리 읽을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을 할게요. 먼저 어제 그 이재 가자님이 의견 써주신 부분에서 그 링크를 차트를 못 걸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딩 뷰에서 링크를 걸어서 이 유튜브 댓글에 올리는 방법을 마사비님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차트를 그려서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아니면 뭐 질문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하고 싶으실 때 지금 이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트레이딩 뷰를 가시고요. 가셔서 무료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메뉴에서 차트를 누르면 차트 전용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열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보시면 모든 기능을 갖춘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도미넌스 차트를 그렸잖아요. 이 도미넌스 차트 그린 거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링크를 유튜브 댓글에 걸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 사진기 스냅샷 찍기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 URL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URL을 카피를 누르시면요. 클립보드로 이제 카피가 됐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댓글로 돌아가서 댓글에서 댓글 답글을 쓰시고 설명을 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와사비님이 위의 절차의 실제 예입니다. 제가 이재가자님이 의견인 대형 추세 채널의 4분의 1 부분 추세 채널로 트레이딩 뷰에서 작도해서 아래 링크에 공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여기 지금 링크를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와사비님이 어제 그 나가이즈님이 그리셨던 그 차트를 와사비님이 다시 이제 그려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 4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모습을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제 지지를 받았죠. 우리 바닥에 지지받았고 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저항 역할을 할 지점이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8,400불 보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8,400불 이 근처에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자. 그래서 7,400부터 분할로 매도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7,400불부터 분할로 이제 8,400불까지 그 이상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을 넘고 그 이상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이상 넘어갈 때도 계획한 대로 뭐 20-30% 범위 내에서 매도를 하시고 아무리 여기에서 맞고 조정을 세게 준다. 그래서 조정을 지금 이 중간 채널 선인 중심선인 이 중심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다 매도하시는 건 저는 이제 추천해 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만약에 내가 다 매도할 때는 다시 이 시장에 뛰어 들어갈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 매도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난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팔고 나갔는데 그대로 올라가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파셔도 되지만 하신 다음에 또 올라가는 거 따라 붙어서 매수하실 것 같으면 다 파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개수를 잃고 오히려 상승장에서도 그냥 홀딩한 사람보다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 와사비님이 같이 이렇게 차트 공유하는 법을 이제 알려주셔서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요 송기봉님이 써주신 의견을 볼게요. 수익률 게임에 의한 포트폴리오 변경 비트코인의 목표가 단기는 840만원이었고 이제 아까 8,400불이니까 원하루는 좀 더 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7,400불부터 분할 매도 관점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해서 이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비트코인 대략 1차 하락기, 2차 하락기, 1차 하락기, 2차 하락기 해서 기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괴리도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330만원에서 지금 최고치 2천만원, 현재가는 750만원, 최고치는 실제로는 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30%고 이더리움은 최저치 7만원, 최고치 240만원, 현재가 20만원, 이제 괴리도가 1100%다. 이거는 그 BTC 마켓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위치해 있는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매물대 680만원, 통과 현재가 750만원, 이더리움 매물대 38만원,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20만원이고요. 그러면 상승 예상치를 했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서 예상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 면에서, 뭐 20, 30%라고 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있다. 단순 무식한 리밸런싱 조금 했다. 얘기해 줬고요. 지난번에 어제 긴급하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던 포스, 지분 방식 발표 예상 시점은 모르지만 해낼 것으로 보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댓글을, 그 댓글을 봤는데 급하신 건 좀 모르고, 제가 그때 바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일단은 포스는 진행을 하고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2021년에 완료하는 걸로 이제 저는 그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이 있어요. 로드맵대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단계에 뭐 그 POW에서 POW 그 채굴량을 줄이면서 포스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의 뭐 51%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보안성에서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그 바이낸스 7,000개 비트코인 해킹 당하면서 6명의 비트코인 좀 대량 채굴자, 대량 뭐 보유자들 모여서 이거 다시 롤백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사실 뭐 비트코인도 있는 거고요. 전 모든 거의 대형 알트코인들 다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미 소수 5%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에서 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대신 그런 기존의 자신의 네트워크, 자신의 생태계를 많이 보유한 기보유자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굳이 그런 네트워크 생태계를 헤쳐가면서까지 할 것으로는 이제 보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그때 뭐 그런 이슈가 있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굉장히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안 좋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더리움으로 좀 일부 교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도미너스 관련된 또 질문을 하셔서, 나일강님이 도미너스가 계속 오르네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 송기봉님 이야기랑 지금 나일강님 의견 같이 해서 도미너스 차트를 아까 잠깐 봤던 거를 이제 보면요, 이게 도미너스 차트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채널을 그렸습니다. 채널을 그렸고, 이 채널을 보시면 제가 그때 그릴 때가 이제 57.5를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57.5를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57.5를 돌파했으면 채널 상단부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채널 상단부는 보시면 이제 64 정도 됩니다. 64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61.49예요 61.49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는 거의 뭐 한 5%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차트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잠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보다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아직 올라가지 않은 리플 이런 대형 알트코인으로 일정 부분은 홀딩 물량을 제외하면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홀딩 물량은 이제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여기서 제가 차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때 이제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의 움직임과 같은 패턴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렇게 도미너스가 수렴하다가 올라갔죠. 올라가고 저항 맞고 떨어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바운스해서 다시 저항을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가 주면서 도미넌스를 끌어올려요. 아까 8,400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라인까지 올려줍니다. 그리고 도미넌스가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펌핑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주면서 비트코인이 또 가는 것처럼 이제 모습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때 아마 제가 봤을 땐 이 타이밍에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트코인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매도해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이때요. 네.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이제 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대부분 잘못 판단하게 되면 갖고 있던 알트코인들 조금 올라서 한 뭐 2, 30% 올랐다고 해서 그걸 매도해서 우리 비트코인 내가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일정 부분 넣어야 되겠다 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를 우리가 옛날 그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기서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도미너스가 내려오면서 이 중심선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쯤에 비트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을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저는 교체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이 위치가 이 중심선이 38.2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 도미너스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비트코인을 알트코인으로 이제 교체해 주는 게 전 좋다. 이때 이때도 보시면요. 이때 한 차례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채널 하단부까지 말씀드렸는데 채널 하단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채널 하단부까지 본다라고 하면 거의 뭐 17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빠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뭐 일단 중심선까지는 전 내려올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심선은 이제 보시면 지난 저점이 35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까지는 만약에 알트코인들이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쯤에서는 일정 부분 알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시 이제 댓글로 돌아가서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써주신 것 중에 금은동님 의견 잠깐 볼게요. 이렇게 갑자기 비트가 점핑하는 게 비트 ETF가 승인된다는 정보가 세력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완전히 채널 바닥이군요. 정말로 금 ETF랑 빼박 오버랩 된다면 비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쾌재이고 없는 사람들한테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비트코인만 채널 상단부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그랬던 거 어디 여기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도미넌스 아까 이제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도미넌스 차트도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그 와사비님이 마라톤 경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비트와 연동된 금은 선물 출시를 세력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아닌가 문득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종이금만 있다면 실물금 선물 출시로 금까지 뺏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이 실물금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얼마나 끌어올려야 1대1 총 자산으로 교환이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거는 일단 어떤 기준에서 뭐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데이터와 크게 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요. 밑에 그 지금 파이낸셜 에셋으로 금이 현재 2.5 트릴리언 나와 있습니다. 2.5 트릴리언. 그래서 2.5 트릴리언이니까 2.5조 달러잖아요. 2.5조 달러, 2,000조, 2,500조, 2,500조. 이렇게 이 정도 금액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00조. 그럼 비트코인과 이제 비교해서 그 부분을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1대1이 아니라 사실 뭐 2,500조에서 250조만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총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시총이 좀 올라와서 얼마가 잠깐 지금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볼까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 시총은 135조예요. 135조고요. 아까 뭐 2,500조만큼 비트코인이 혼자 다 차지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거의 100배가 넘는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10%인 금시장의 10%인 250조 맞나요? 500조, 250조 250조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서 일단 2배네요. 2배. 지금 135조 맞죠? 135조. 그래서 2배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다.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대략
대략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숫자 계산하면서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KTKT님, 이건 지금 여기서 마지막은 오늘 제가 먼저 읽어드리는 댓글 말씀드리는 겁니다. KTKT님이 그 우불닷컴 예전에 우불닷컴 마사비님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자료도 그때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이제 MVT 지표라고 크리스 버니스키? 예, 라는 사람이 만든 내용인데 해당 지표의 수치상 과매수 거품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45에서 80%의 하락을 하였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보조 지표에서 지금 위치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이야기를 해서 이제 공유를 해주셨어요, 자료를.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요, 그때 한번 이거 봤던 기억이 납니다. 비트코인 MVT 신호요.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가 이 점선 위에 있는 이 점선 수평선 이 점선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보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 여기서 이때도 이제 올라왔었죠. 그리고 이때도 이제 올라와 있던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깨고 내려왔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점선 위에 있었을 때는 하락할 수 있는 좀 확률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보조지표를 우리가 이용하는 보조지표를 볼 때는 이거를 너무 이제 맹신하면 안 된다. 그 전 데이터가 이제 맞다라고 하더라도 보조적인 이제 수단으로 쓰고 충분히 이제 하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8,400불부터는 경계를 하자 얘기했고 이제 7,400불부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분할 매도 타이밍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부터 분할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면서 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7,400불, 8,400불 얘기했지만 제가 예상한 그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서 뭐 만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불까지 올라가면서 이 보조지표에서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치가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빠른 타이밍에 이 보조지표를 믿고 다 매도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여기서 빠질 확률이 높지만 일단은 경계에 어느 정도 뭐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 현재 위치는 바닥에 가까운 위치라는 거죠. 먼저 봐야 될 거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50주평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2015년 한 12월, 뭐 10월, 12월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위치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상승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 보조지표를 보고 우리가 너무 맹신해서 여기서 전량을 매도한다거나 너무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참고는 하시는 건 좋습니다.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예. KTKT님이 이렇게 좋은 의견을 써주셨고, KTKT님도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냐면 지표가 다 그렇겠지만 과거 내용을 보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해당 지표에 따르면 현재는 감매수 거품 구간이네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아무도 모르겠지만요.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매수 거품 구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일단은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위에 있지만 현재 위치가요. 비트코인 아까 어제 이제 이재 가자님 그리고 올려주셨던 우리 채널로 봤을 때 지금 채널의 4분의 1 저항선 위치도 아직 안 올라온 겁니다. 그 위치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뭐 일정 부분 매도는 가능하겠지만 왜냐면 이때 이렇게 저항 맞고 조정 받잖아요. 이렇게 빨간색 손가락 표시 보시면요. 그런 것처럼 저항 맞고 이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량을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비트코인을 매도하시는 건 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오늘 순서대로 이제 진행할게요. 지금 Q&A가 너무 많이 밀려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용짱님이 써주셨고요. 궁금증이 생겨서 이제 글 남겨봅니다. 투자에 정말 문외한이다 보니 질문 드리는 거니 양해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궁금한 것은 점점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고 그것을 원화로 교환하면 손해가 아닌지, 만약 손해라면 어떤 방법으로 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제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코인 참수님이 짧은 지식이나마 말씀드리면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원화를 비트에 투자를 하고 나중에 원화로 환전하시면 원화의 가치가 2배 또는 3배 이상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해지 수단이죠. 나중에 비트가 고점이고 팔아야 할 시기가 올 때 그때 상황에 맞춰 원화든 달러든 엔화든 아니면 더 좋은 해지 수단이 있으면 최대의 방어책 및 이득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때 가봐서 결정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코인 참수님이 딱 정확하게 써주셨어요. 뭐냐면 일단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원화 가치가 앞으로 법정화폐가 0원으로 갈 거고 달러도 0원으로 갈 건데 왜 자꾸 달러로 나중에 바꾸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만약에 어떤 경제적 이슈들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해서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앞으로 원화를 좀 대량으로 양적 완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뉘앙스의 말을 한다거나, 미국에서 뭐 MMT론을 막 들먹이면서 아니면 미국 페드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채널 상단부가 왔을 때도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를 반 정도만 매도를 하자, 반 정도만 매도해서 달러로 바꿔놓든지 뭐 엔화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뭐 주식으로 바꿔놓든지 바꿔놓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주식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라고 하면 굳이 뭐 원화라든가 달러보다는 주식으로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 주식도 이런 코인화 돼서 블록체인상에 올라와서 바로 이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원화로 바꿔서 주식을 사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은 아직 더 바닥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원화라든가, 근데 원화는 우리가 이제 비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엔화라든가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또 엔화와 달러 그리고 원화도 비교해서 원 달러가 3,000원까지 올라갔고 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원화, 뭐 일정 부분은 또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어떤 경제 상황에 맞게끔 채널 상단부가 도달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는 뭐냐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지금 이제 고평가로 된 거고, 고평가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옮겨가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걸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블랙주님이 써주셨습니다. 평상시 주식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형님 방송을 볼 때마다 친구한테 소개해주고 주식이 곧 빠질 것 같다, 빼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말로만 알겠다고 했다가 오늘 하락으로 급하게 빼더라고요. 아직까지 주식이 오를 줄 알고 일부만 팔고 지금은 일시적인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진짜 가까운 사람이 한때 주워 박아서라도 이제 이야기를 정신 차리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쉽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땐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점 자체가 이미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 긍정적인 기사를 찾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맞춰서 그런 관점으로만 계속 시장을 봐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빠진 게 미중 무역 협상이 트럼프가 갑자기 이상한 발언을 해서 빠진 거다. 만약에 트럼프가 어차피 이런 무역 협상은 언젠가는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고 해결이 된다라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좋아질 수 있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계속 또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결국에 뭐냐면 나중에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접 경험을 해보시는 수밖에 없다. 그 친구분이, 지인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아니요. 다음으로 강성규님이 XRP 팩토리님 채널 참고하시면 리플 고급진 정보 많습니다. 추천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저 이미 구독을 하고 있고, 제 영상에서도 XRP 팩토리님 몇 번 이제 제가 추천 말씀을 드렸고요. 코인참수님이 팩토리님은 이제 사설 강의 뛰어도 돈 많이 버실 듯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 라고 얘기해주셨고, 제가 봐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리플에 대해서 이런 거의 개발자 수준으로 알고 계시고 또 영어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리플 관련돼서 유튜버분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이제 주로 계속 이제 보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크립토토마토님, 그리고 황리플님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리플마니아님, 이렇게 다 좋습니다. 다 이제 다 색깔도 각각 다 다르고요. 각각 리플마니아님도 그렇고 황리플님도 그렇고 크립토토마토님도 그렇고 지금 엑셀비 팩토리님도 색깔도 다르고 방송 약간 그 방향도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 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이제 영상 구독하셔서 구독 누르시고 이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마법천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고 암호화폐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높아지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IMF 한 차례 본 것이 다지만 90년 만에 찾아오는 듣보잡 대공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네요. 이야기해 주셨고, 저도 이제 이렇게 흘러갈 걸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흘러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조차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도 이제 경험한 게 IMF 때는 학생이어서 경제활동을 제가 본격적으로 했던 그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경험을 못했고요. 물론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제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또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한 옵션 시장에서 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근데 2008년도보다 이제 IMF는 더 심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 올 위기는 IMF보다 저는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 공유 드렸던 아르헨티나라든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진짜 정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외교라든가 어떤 정치 판단을 잘못된 방향으로 했을 때, 그때 굉장히 국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겠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사실 뭐 정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이미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베네수엘라도 보시면 마두로 그 기득권 군부 세력들하고 정치 기득권층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일반 중산층들이 무너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라도 좀이라도 빨리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정 부분 자산을 좀 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난 암호화폐는 진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엔화라든가 원화라도 좀이라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난 암호화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엔화라든가 뭐 달러를 좀 안 사셔도 암호화폐로 이미 어느 정도 해지가 됐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암호화폐를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엔화라든가 달러는 일정 부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나라 생각해보시면 베네수엘라처럼 됐는데 우리나라 원화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라든가 아르헨티나 페소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이제 삶이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물병자리 영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퍼즐은 다 맞춰진 듯 합니다. 4월부터 비트가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세력이 미리 정해놓은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차원님이 말씀하신 상승장에서의 이란과 이한이 있다면 저는 6개월 정도 엄청난 주가 하락과 암호화폐는 그와는 반대로 6개월 동안 상상도 못할 상승이 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1-1이죠. 누군가가 금융세력 미리 정해놓은 길을 가야만 하는 지금의 현실이 싫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미래에 누군가의 곁에 당당히 서 있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그들 옆에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 우리 스스로 일단 생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국가도 힘든 상황이 당연히 되겠죠. 국가가 오히려 이제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가는 국민들 다 챙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스스로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 자체가 애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또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 뭐 가족이라든가 친지들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다 애국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초이 브루스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잠시만요. 비트가 8,500달러부터 가능하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도 된다 하셨는데, 비트가 8,500달러까지 가는 사이에 만약에 알트들이 못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알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도미너스 차트 설명드린 부분 보시면 이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와사비님이 알트 대비 비트 도미너스가 그렇게까지 오른다면
많이 오른 비트는 일부 매도 관점, 오르지 않는 대형 알트는 매수 관점이라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지금 이 영상 공유를 해주셨잖아요. 트레이딩 뷰. 그리고 트레이딩 뷰에서 이제 와사비님 아직 그 구독하고 팔로우하고 그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일단 시간을 좀 내셔서 이렇게 한번 눌러 와서 이제 보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거 이렇게 보시면 제가 봤을 때 다 좋은 자료 이렇게 올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 투자에도 도움이 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알트코인들은 안 가고 비트코인만 이러다가 채널 상단부 지난번 2만 달러까지 막 비트코인만 혼자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이게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관관계거든요. 이게 이제 1과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시장 대비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시장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2017년도 이때 보시면 최종적으로 막 크립토 이때 마켓 캡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먼저 2만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서 비트코인은 2만 달러에서 좀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원화로 뭐 2,8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2,600, 2,800만 원까지 뭐 거래소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살짝씩 조정 뭐 5%, 10% 조정 받을 때 그때 알트코인들이 순환매 돌면서 펌핑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당연히 도미넌스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이게 비트코인만 이 시장에서 계속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건 그런 흐름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알트들도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비트가 최고점 찍고 내려갈 때 도미넌스에서 공간이 그 위로 아까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도미넌스는 올라가면서 오히려 비트 빠지면서 알트코인 더 빠지면서 도미넌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미넌스 차트 자체가 지금 공간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조정을 비트코인이 8,400불, 8,600불까지 올라와서 맞고 일정 부분 5%든 10%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그때 그 조정을 주는 사이에 알트코인들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랬고요. 그런 이 도미넌스 차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한국동 값어치가 며칠간에 4% 공중에 날아갔네요. 달러나 엔화, 4% 비트코인 환율까지 적용하면 어마어마한 수익 창출입니다. 조만간 공산품 가격 급등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좋아질 거 아니냐. 원달러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게 보시지만 수출도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수입해야 되고 그럼 수입을 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산품 가격들 자체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도 많이 못하게 되죠. 소비를 또 못하니까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되면 거기 이제 외국인 자본은 원달러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팔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DY 리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잠깐만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 상승은 세력들의 진입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있고 입금이 막힌 나라들이 많아서 개미들 자금이 들어올 수 없으니 상승의 원인은 저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투자 금액은 일부일 것이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주식시장과 환율이 깊은 하락을 한다면 그 시장에서 빠져나온 세력들의 돈들이 암호화폐로 몰리는 건 당연한 수순 같은데요. 그럼 남은 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 또는 나올 개미들의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시장 진입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급히 들어올 수도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돌려 말하면 정부에서 암호화폐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시점에 맞춰 금융세력들의 압박으로 열리지 않을까 예상해 보는데 그렇다면 결국 정부도 금융세력의 강압에 의해 자의적이지 않게 시장을 열어줘야 하는 굴욕을 또 한 번 맞이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군요. 재작년에 세력한테 등쳐맞고 울고 있는데 다시 맞고 싶지는 않군요. 나쁜 새끼들. 있는 놈이 더하다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없는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모기 같은 존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개미들이 일단 기관 투자자들하고 세력들 주식시장하고 환율 시장에 있는 그런 돈들은 분명히 이쪽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곳으로 보고요. 그 기관 투자자들도 또 늦게 이 시장에 또 진입하는 사람들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증권사에서 ETF 상품들, 암호화폐 관련된 ETF 상품들을 증권이라든가 주식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참고해서 판매를 하게 돼서 본격적인 어떤 개인들이 들어올 때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식이 빠지면 보통 처음에는 그 빠진 주식으로 더 돈을 넣어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던 여유 자금을 주식시장에 다시 이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 더 그쪽으로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마지못해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거의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거의 채널 바닥에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중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오히려 이제 그때 암호화폐가 채널 상단부에 왔다라고 하면 그때 채널 상단부에 온 암호화폐를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채널 하단부에 내려온 주식을 이제 매수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너무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제가 근데 그거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왜 나쁜 게 아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주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하이닉스 주식을 사는 게 좋은 거지. 외국인들이 돈을 벌어서 외국인들이 암호화폐로 번 돈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싹쓸이해서 우리나라 또 빨대 꽂아가지고 노동자 근로자들 돈 빨아가는 게 전 좋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한 주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주식 더 나아가서 중국 주식이라든가 미국 주식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게 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다노 관련된 에이다 지금 DYD님 이제 에이다 전문가세요. 그래서 에이다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에이다 진행사항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4월 17일, 18일 카르다노 서밋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된 또 자료를 서밋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에이다 관련된 이 부분은 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읽진 않고 혹시 이제 에이다 관련돼서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링크를 제가 오늘 영상 밑에 이제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 이 링크를 이제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에이다 관련된 자세한 서밋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마지막으로 생활 속 달인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뚜라미 마저 잠든 이 늦은 시간에 잠 못 이루고 두 번째 반복 영상을 보면서 지금 시점이 얼마나 위험한 시기인가를 내 자신에게 경각심을 심고 있습니다. 큰 비가 온다고 우산을 준비하라고 여러 전문가님들이 외치는데 이미 우산을 잃어버린 저는 그렇다고 쳐도 친인척 지인들에게 비가 온다고 하니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해도 구름 조금 있는 하늘을 보고 저의 말은 귓등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쩌라고 하면서 방관합니다. 비가 안 온다면 다행인데 저도 저 비구름이 그냥 지나가길 바라지만 막상 폭우가 쏟아진다면 모두 그냥 맞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우산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 비를 다 피하진 못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시기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해줬고, 예, 그러니까 준비가 아까 마법천사님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을 써주셨는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산업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번 4차 산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접목된 이런 시장이고 드론까지요. 무인차. 이런 게 이제 주류를 이루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런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게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많이 그런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거기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저는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쩌라고 하면서 이제 방관한다. 이거는 좀 관심 부족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관심만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가 내가 좀 시간을 짬을 내서 저녁 때 내가 일을 하고 저녁 때 아르바이트를 하든 짬을 내서 좀 더 부가적인 어떤 수입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리플을 제가 안 되면 하루에 5,000원씩
어찌라도 뭐 담배를 줄이든 술을 끊든 해서 사자고 했잖아요. 5,000원어치 사면 지금 350원이면 15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5개가 지금은 별거 아닌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금융위기,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온다, 경제 대공황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그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리플이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그래도 저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리플이 진짜 뭐 589달러 이런 그런 가격까지 왔는데 내가 한 1000개만 갖고 있어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그래도 삶의 여유를 좀 찾을 수 있는, 거기에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화는 거의 쓸모없는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리플 지금 싸잖아요. 다른 뭐 비트코인은 좀 올랐다라고 하지만 리플은 아직도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